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몇 번째인가? 우선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양평이고요. 북수역 경의중앙선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갈 거예요. 900m 정도 되거든요. 도보로 10분, 경기도 양평까지 접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양평이 첫 번째가 아니죠? 1번 물건이 양평에서는 두 번째 물건. 양평에서는 두 번째 물건. 그럼 도대체 몇 개를 낙찰을 받았는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지금 낙찰 받은 게 몇 개 정도 됐어요? 여기가 저희가 다섯 번째 낙찰 받은 거고, 그러면 경매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는 고수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진 않고 경매 시작한 지가 수업 시작하고 1년이 안 됐죠. 아직. 저희가 아마 7월 달인가 그죠, 시작을 더울 때. 했던 거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네. 지금 10개월 정도? 낙찰을 5개, 심지어 5개가 전부 다 임대가 완료됐다. 이사 오셔야 되는 세입자들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달에 25일 날 이사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청소를 네, 수리랑 좀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거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이는 이제 40이 딱 됐고요. 부록의 나이가 왔네요. 네, 이제 하는 일은 회사원인데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고 월급을 이제 해외 쪽에서 받고 있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월급쟁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 돼 있습니다. 미합 중국인? 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신 건데 왜 또 이렇게 경매를 하게 됐는지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또 두 분이 같이 나온 이유가, 두 분이 부부신데 수업을 또 같이 네. 들어주셔서, 옆에 사모님도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네. 사모님이 더 말이 많은 편이라서 이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집니다. 들어가려고 들어가야겠는데. 어느 틈에 들어가야 되나? 저는 이제 나이가 신랑이랑 동갑으로 갔고요. 학교 CC로 만나셨다고. 네. 네. 꽤 중간에 오래. 중간에 한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됐으니까. 맞벌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데 오늘 평일인데 오신 이유가 초1 자녀를 두고 있어서 지금 한 학기 휴직 중이라 경매 뒤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집중한 것 치고는 성과가 꽤 좋다고 생각이 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부가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의견 맞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어느 정도 의견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는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이거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동의도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두 분도 외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쵸. 집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 외곽 지역의 빌라를 내가 부동산 투자로 접근하기가, 선생님도 그냥 저거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목소리 속에서 조그만 상처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에. 저거 좀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어떻게 이 외곽적 빌라까지 하게 됐는지도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영상 찍기 전에 집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온 집 중에 가장 큰 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층으로 돼 있어서 집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낙찰받고 명도도 바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계셨던 분은 세입자? 세입자분이 원래는 계셨는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다 받고 나가셨고, 근데 거기가 이제 선순위가 아니어가지고 보상 그분 아마 다 받으셨을 거고, 주택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대학력 포기한 거예요? 대학력 포기는 아니고 이게 후순위였어요. 근데 그래. 근저당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는 감정가가 좀 높았으니까 대출이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아마 LH가 됐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여기는 빈집이어서 네. 기존 세입자께서 얼마나 거주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한 1년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구나. 가스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23년도 4월 정도까지 좀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하셨다고 이거 생각이 파악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가스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는 또 그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어투 하나하나에서 되게 꼼꼼한 분이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모님하고는 다르게. 갑자기 그래서 잘 맞으시는 뭐 전과 합의 라는 생각도. 그럼 여기 컨디션은 좋고 저런 짜잘한 짐 같은 것들은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한 거는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등 그 안정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에 이제 변기 커버랑 좀 소소하게 네. 좀 파손되거나 교환해야 되는 거 좀 교체하고 있고. 걸레 바지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지금 가져놨는데 아직 하지 못했고요. 저 돌돌이까지 샀네. 네, 그러니까 목재 타입 그러네. 저런 거. 파손된 게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저걸로 좀 가려보려고. 셀프로 좀 저거는 최대한 좀- 해보려고. 남편분은 손재주가 좀 있으신가 봐요. 수리하고 한 경험이 좀 있어요. 외모에서는 되게 능수능란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그런 쪽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기계공학도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있지 않을까.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이런 거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근데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본적인 것만 이제 찾아보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짜잘한 수리는 직접 셀프로 할 네. 생각인 거고 청소도 오늘 할 건데 하신 게 저 안전기 네. 교체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교체했나 봐요. 잘 되네요. 요거는 괜찮았었고 지금 다른 위쪽 거? 방에 거 지금 교체를 했고 위쪽에 3개 있는 거 지금. 그리고 벽지도 네, 깨끗한 것 같은데 도배도 네, 도배는 지금 맡겨가지고 한 거예요. 네,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복층집은 아니잖아요. 단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럼 복층으로 돼 있는 경우는 도배 비용은 한 얼마나 좀 많이 있어요? 나오긴 했어요. 여기는 이것도 소폭 합지로 한 거예요. 소폭합지로 하고 120만 원이 나와서 120만 원. 견적을 예전에 한번 저쪽에서 써봤던 업체거든요. 복층이고 하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와보니까 복층이 너무 넓다고 벽지가 모자라가지고 가져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좀 추가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알겠다고 하고. 복층에 대한 로망들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언뜻 하셨던 것 같긴 네. 한데 여기 또 테라스가 너무 네. 크게 잘 돼 네. 있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은데 임대 쪽에서는 저 복층이 그렇게 좋은 요소일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놨는데 이제 테라스가 넓고 복층이라서 저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여름에 이제 애들 있으신 분들 물놀이 같은 것도 시킬 맞아, 수 있고 맞아. 또 보니까 전에 사시던 분이 저기에 욕조 같은 거랑 애들 물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 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아니신 분은 또 아니고 약간 그런 집일 수 있겠다. 저희는 어차피 그 중에 한 분이랑만 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 식으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또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네네. 나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 집은 나갔다는 거죠? 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받았고 근데 이 수리비에 있어서는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조금 더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지금 불편한 저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테라스 보면 이제 좀 깨진 타일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누수나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타일 같은 거 이제 보강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복원이 있었는데 그건 차차 생각해보는 걸로 지금은 누수 없으니까 생긴다고 하면은 나중에 생기면 그때 네, 가서 좀 고민하면 이제- 세입자는 받았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도배만 한 거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셀프로 할 거니까 뭐 거의 추가 네.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싱크대랑 몰딩이랑 이런 것도 뭐 까진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저런 것만 선생님이 추가로 하면 커버하면 되는 거고 큰 부분이 아니니까 네. 손 댈 게 거의 없구나. 테라스에 있는 거 저것만 좀 그러네요. 내려놓고 좀 폐기물 치우고 하면 하면 될것 되겠네. 같고요. 집은 딱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경기도 양평 양서면 테라스가 있는 복층 빌라고 전용 면적이 혹시 몇 평이에요? 전용이 두 개여가지고 두 개여서 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거는 한 49좀 정도 되는데 복층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봤을 거 때는. 같네. 네. 여기만 49 정도 될 것 네. 같은데 저 테라스까지 하면 80제곱 이상으로 예상되는 복층 빌라 2014년식에 방 2개에 저거 플러스 하나까지 있으니까 방 세 개나 3개라고.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은 8,252만 5천 원. 8,252만 5천 원. 네. 8,200으로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8,200에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을 5개나 최근에 이게 5번 네. 물건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주택자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명의로 한 거예요. 네, 제 명이에요. 남편분 명의로 한 거고 선생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신데 대출은 잘 나왔나요? 대출은 제가 80% 받아서 80% 6,600을 받았습니다. 6,600 사실은 90%도 가능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건이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아서 80% 주는 것으로 해서 낙찰가 비율이 괜찮았나 봐요. 감정가가 2억 2,50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네? 그럼 거의 뭐 반값 이하로 네, 그렇죠. 주워 먹었네요. 그런 셈이죠. 아니 그 비율로만 봤을 때 네네네. 실거래가 많이 없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네. 복층 빌라인데 그 정도 가격에 낙찰 받은 거면 훌륭하게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6,600 대출 받은 거고 조건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거는 1금융 썼어요? 2금융 썼어요?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했고요. 앞에 거는 1금융을 다 써서 2금융 쓴 거예요? 저는 외국인 신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1금융은 쓰지 못했고 다 지금 2금융권으로.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 선생님도 처음에 대출을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혹시라도 본인 명의로 안 되면 아내분 명의로 할까 뭐 그런 네. 고민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출도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국 국적하고 외국 국적하고 차이점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외국 국적이면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한국에서 소득 같은 게 크게 확인되는 게 아니면 선생님은 좀 애매하게 잡혀 있나 봐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월급 매출이고 다 쓰고 나고 남은 거를 이제 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 일반 근로소득자랑은 좀 차이가 네,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월급 형태 때문에. 그래서 외국 국적이라고 돼 있어서 1금융을 못 쓴다기보다 선생님 소득이 약간 애매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얘기 나눴던 게 MCG를 못 쓴다. 네, MCG는 안 되고 MCI는 쓸 수가 있고 방창카드 한 개만 썼습니다. 2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만 쓴 거다. 네네. 그거 차이 빼고는 상관은 없는 거네. 한국 국적인 사람들도 소득이 낮거나 1금융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적이 한국이면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으니까 또 유리한 점이 있겠죠. 제가 해보니까는 아무래도 1금융권 쓰고 이제 방차관 카드까지 하면은 금리도 더 낮잖아요. 쉽게 수익 구간도 잡을 수 있고 한 4개까지는 그러면 이제 국내 국적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봐주셔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불리한 게 선생님은 방차관 카드를 2개를 못 쓴다. 그래서 나머지 2개밖에 못 쓴다라는 그 차이점만 있는 거지 다른 거에서는 불편한 건 없는 거네. 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은 좀 어땠어요? 대출 받은 거? 새마을에서 아까 받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받은 게 제가 5.9%로 해서 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조건으로 해서 아 잘했네요. 여기도 한 달 이자가 아직 내지는 않았겠네. 아직은 안 나고 이제 문자 못 받더라고요. 낼 때가 거의 다 가고 있다. 그럼 얼마 내야 한 돼요? 30만 원 정도 30만 원 더. 네. 그래도 추가로 30만 원에 마진이 있죠. 마진이 생긴 거니까 선생님 소득의 뭐 3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선생님 매출이 3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삶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선생님. 돈 맛을 좀 봤으니까 악착같이 지금 한 9개월 만에 5채를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대출도 잘 받은 거고 다음 달 말쯤에 세입자도 들어오는 거면 이제 5개가 임대가 다 완료된 거네요. 네네. 그럼 마음이 진짜 편하겠어요.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좀 편하게 했던 게 그 4번째 거가 이제 맞춰지니까 그분이 내일인가 이사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하니까는 4개에서 받는 걸로 5개 이자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제 공실이 좀 돼 있어도 계속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초반에 좀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이제 흐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여유 있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는 거에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한 개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공실했을 때 그 부담감이 더 클 텐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큰 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선생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지금 한 9개월 해가지고 5개 한 거면 뭔가 엄청 좋은 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평일에는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네. 일을 하시니까 그 입찰 집중할 때는 많이 네. 가셨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독하게 또 하니까 성과가 이만큼 나왔고 그 임대까지 빨리 나온 거면 엄청 훌륭하다라고 저는 제가 감사하죠.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제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되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예민한 얘기를 여쭤보면 뻔뻔히 따지기보다는 이게 다 임대가 예정됐으니까 5개에서 받는 월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 금액은 260만 원 정도 260! 월세를 받고 계시는 거고 네. 거의 다 사업자 대출을 했나? 아니면 방창카드 쓴 것도 있죠. 처음에 한 개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 다 사업자로 했고 파주권은 다 사업자로 한 거죠. 네, 파주권 다 사업자로 했고 특수한 상황 계신 분들 제가 임대료를 낮게 그냥 받고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 낮게. 나중에 좀 상황이 되면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물건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월세는 지금 작은 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배짱 부리다가 안 나가니까 보증금 올려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건 이제 타인분은 제가 상황 맞춰줘서 그냥 했던 거였고 계속 배짱 부리다가
낮추고 하면서 그때 계약을 했었죠. 내가 계산한 대로 고집스럽게 가기보다는 상황에 유연하게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임대가 빨리 나간 편이라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거기서 임대료 낮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없었나요? 전혀 공감 못하는 얼굴이시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물건이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았던 물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받은 물건이에요. 제가 받은 물건 4개가 다 감정가가 막 2억 5천, 2억 2천 이러는데 9천만 원에 받고 이것도 8,200에 받고 맞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1억 5천짜리 1억에 받았으니까 단독 입찰이었거든요. 첫 번째 물건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또 이제 임대도 생각보다 빨리 안 맞춰줬었고 부동산 전화해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가서 월세가 지금 무너졌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네, 그래서 빨리 이거 내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좀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그게 한 임대 맞추기까지 거의 3개월 정도? 좀 많은 가르침을 준 물건인 것 같아요. 낙찰받고 낙찰받고 4개월. 입주가 12월 14일. 낙찰받고 4개월 만에 명도화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명도도 거기는 힘들게 한 편이긴 한데 이사비도 좀 넉넉히 줬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나네. 맞아요. 낙찰받고 4개월 만에가 선생님 물건 중에선 제일 긴 거라면 제가 느끼기에는 빨리 빨리 나가는 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시장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유지한다기보다 이 사람 상황에 맞춰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유연하게 그냥 줘서, 맞춰줘서 네, 좀 해드리고. 빨리 나간 굉장히 유연한 분이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고집에 맞추기보다는 생각한 것만 이제 고집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 따라서 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게 저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느꼈던 거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미지, 느낌이 제가요? 있긴 했거든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기준이 명확하시다고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잘 대처하셨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처음에는 명도나 대출이나 많이 물어보시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특히 요직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아내분의 도움이 당연히 가장 컸겠지만 주체적으로 혼자 다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우수 교육생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교육 공무원이신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그 사람을 혼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잘 오고 계신다는 생각도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월세는 총 260 받는 거고 거기서 이자를 빼면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자가 지금 다 하면은 한 180만 원 정도, 그러면 소득이 80에서 90 정도. 80에서 90 정도. 근데 첫 번째 물건은 보증금을 좀 높게 받아서 월세 차익이 좀 낮고 네. 일부 물건은 점유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싸게 일단 월세는? 머무실 수 있게 양해를 해드리고 있고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다 되면은 한 120 정도 플러스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최근에 낙찰을 여러 개 받다 보니까 공시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선순위라는, 그리고 투자금 회수도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빠른 임대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80만원, 90만원 정도 추가 월세가 들어온다면 선생님 생활하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집이 5개가 추가로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또 불편한 점이 대출도 또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대출이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래 한 4억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3억 8천 정도 지금. 3억 8천? 그러면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신데 너무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거의 전적으로 신랑이 경매는 다 아, 신랑 그렇죠. 명의로 했고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보고 시작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또 월세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분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또 계산 빠른 사람이잖아. 사리분별 확실한 사람이고 판단도 해서 잘 가는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또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아요? 네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 조금 편안한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리스크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둘 다 수입이 그렇죠. 일단 안정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소액 물건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계산이 되어 있어서 뭐 대출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왜 또 여쭤봤냐면 직업이 공무원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선입관이
사람이 그래도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좀 들어서. 근데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면서 빚을 지는 거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빚이 있는 게 내가 못 살아서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질 수 있는 게 좀 오히려 또 능력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빚을 통해서 뭔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빚을 늘려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 아픔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일단은 그게 관심이 많거든. 현재까지 상황은 저는 괜찮아요. 신랑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이 대출 갔는데도 이제 가기도 하고, 일단 롤모델이 계시잖아요. 더 엄청난 빚의 롤모델. 일단은 저희가 항상 중간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 잘 가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로 결론을 내려서 마음은 편합니다. 아까는 뭐 얼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느껴져요. 네. 그리고 아까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저를 생각하고 오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저- 롤모델이 아유 뭐 그렇게 거창한 단어까지 써주시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만나기 전에 입찰을 하고 네. 낙찰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37번째이거든요. 37개가 맞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하나? 아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두려운 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 뭐 좋은 낙찰가로 받았고 오면서도 확인했는데 대출도 잘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 근데 아 이거 언제까지 하나? 50개, 100개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저 스스로한테 의심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누군가의 중간점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고 나를 보면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몇 분들이 계실 거니까 아 나도 잘 돼야 된다는 그 책임감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내가 한 40개, 50개 했는데 막 나가 떨어져 있어 봐. 그러면 뒤에서 5개, 10개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의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물건도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래도 잘 받았고 선생님들도 오늘 같이 만난 김에 그 부분도 공략 포인트로 하나 더 얻어가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또 사후 수업, 보안 수업까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배움이고 그죠. 수업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5개 하는데 80만 원, 90만 원 소득 받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내돈, 투자금 좀 네. 여쭤봐도 돼요? 이거 너무 예민한가? 제가 한 2,600만 원 정도 지금. 아 그래요? 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 딱 5개 했을 때 8, 90 차액이 그렇게 막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수익률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2천만 원 중반대? 2,600? 실질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면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하주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안 받고서 지금 사정을 또 봐주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좀 많이 들어간 거긴 하네. 네, 이렇게 많다고 하기도 낙찰가랑 대비해서 보면은 그것도 한 40%대인가 받지 않았어요? 가집이 안 될 거예요 아마. 30 몇 프로인가? 38, 9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감정가 대비. 진짜 지독한 사람이네요. 거기는 이제 또 대출도 90% 받았으니까 선생님 같이 네, 받으신 분도 네. 만나고 왔어요. 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연락 많이 하셨어요. 그럼 수익률 여쭤보면은 2,600 정도 든 거고 네. 90만 원 들어온다. 뽑아놓은 거 보면 전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야 훌륭하네. 감사합니다. 아 훌륭하죠. 전에 선생님 했던 거랑은 차이가 완전 크잖아요. 선생님이 없는데요. 그건 희망이 없었는데 네. 이건 희망이 보이잖아. 늘려간다는 네, 측면에서. 네. 그리고 최근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이었을 때 4개 물건이 이자 내는 거를 담당을 해주니까 내 삶에는 영향도 없었던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오면 온전히 그걸 또 내가 다 갖고 가게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가 설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명도에 대해서는 빈집이었으니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두 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분한테 좀 여쭤보면 선생님은 명문대 출신인 거고 명문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해외대. 해외 대학 잘 네. 몰라서요. 해외에서도 대학을 나오신 거고 네네. 한국에 거주하시게 된 건데 굉장히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 네. 등기 권리증 딱 봤을 때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네 합주문이 합주문이 써 있어가지고
근데 왜 외곽적 빌라를 또 월세 투자로 접근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남편분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격이나 이런 수익률 나오는 거 봤을 때 또 이제 물건 사이즈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봤을 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과거에 네. 투자를 뭘 해야 될지는 관심을 항상 열어두셨나 봐요. 저는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 부동산가 오르면서 또 이제 전셋집에서 좀 쫓겨나 보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최근까지는 선생님 거주 형태는 지금은 월세입니다. 지금 월세. 그때 우리 만났을 때는 전세로 네, 전세였다가 이제 계셨던 월세로 바꾸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또 투자를 또 많이. 월세를 거주하면서 월세를 투자하는. 네네. 역시 투자자의 기본 자세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돈이 노는 꼴을 못 본다. 깔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이런 빌라로 접근하시게 된 거예요? 부동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제 경매 쪽도 저는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도 보고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도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받아버리고 하긴 했는데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를 했을 때 그 다음 선택을 그 덩치가 너무 큰 걸 하면 그 다음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돈이 묶이니까. 묶여버리니까는 뭐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또 거기다 그 해야 되고 또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거는 경험을 이제 아무래도 횟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물건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방향성이 있어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의뢰하고 했던 것도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사실은 유튜브 때 많이 봤거든요. 종종 이렇게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네. 환경미화 하시는 분도 뭐 그분도 수업하시는 거 알고 이제 가격도 이제 좀 찾아봐서 아는데 저는 생각했던 게 뭐 금액이나 내 자산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에서 내가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고 방향성을 맞추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분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또 선생님하고 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 교육생분 수업하는 분은 네네. 저랑 색깔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제 내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돈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제 선생님은 대출이 얼마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고 방향성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뭐 대출이 30억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일 깊숙한 곳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건 자랑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나는 누군가 자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축하도 해주고 아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긴 한데 이건 뭐 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먼 사람도 나는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배가 아픈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잘난 척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나 사실 집이 지금 37개고 월세 막 이만큼 받아라고 하면 야 저 사람 괜찮다 수업 듣고 싶다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우회적으로 빚이 30억인데 야 그럼 단순 계산해봐 이걸 계산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난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순 계산해봤을 때 30억이면 한 1,000만 원 이자야 한 달에. 야 나는 그걸 내고 그래도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자랑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자랑인지 좀 몰라주더라고요. 역시 생각이 깊은 선생님은 그 점을 또 알아봐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서는 감당이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안에서는 조그만 덩치로 그리고 선생님 방향도 월세 쪽으로 현금 흐름 쪽이 내 방향에 좀 가까웠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목표를 이제 첫 시간에 하잖아요. 네네. 1년 내에 얼마 하기 2030년까지 건물 하나 올린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도 아예 놓고서 저는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준비가 되고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진짜 투자로서 제가 접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힘을 실어드린다면 저도 이제 낙찰 조그만 거 받은 게 오늘도 네. 조그만 물건을 낙찰 받긴 했는데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형성되는 게 있을 거죠. 맞아요. 물건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투자금에서도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은 차이가 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 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큰 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주기 좋은 면이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건물 갖고 있어 라는 그 면이 되게 사람들은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네.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부동산을 볼 때 항상 수익률로만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겉모습으로 얘가 좋으냐 안 좋으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아 이게 겉모습은 별로여도 오히려 가격이 비싸 보여도 수익률이 좋다면 얘가 좋은 부동산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물건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숫자에 있어서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가 안 되잖아. 저희 영지구 지금 아파트도 거기도 저희는 지금 월세를 놓을 생각인데 따져보면은 거기가 이제 등치로만 보면은 저희 물건 5개 합친 것보다 거기가 더 클 텐데 남는 돈 한 20만 원 정도 초반에 이제 거치식으로 했을 때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명확히 네. 덩치 큰 거랑 작은 거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그만 거 매력에 꾸준히 늘려가려고 하신다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30개, 40개 정도가 되면은 큰데 수익률이 좋은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때 볼 수 있는 시야는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큰 거 하던 사람은 조그만 걸 못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던 사람은 요 기준의 수익률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점이 생기지 않을까. 어제 만나고 온 분은 이렇게 또 접근을 하더라고. 여기는 4층까지니까 8개 호수잖아요. 어제 갔던 집은 3개인데 1호 라인밖에 없어요. 1, 2호가 아니고 한 층에 한 세대씩 3층을 낙찰받았는데 1층 사람이 되게 급하게 판다는 거야. 경매보다 더 싸게 썼어요. 2층만 지금 설득하고 있대. 건물주가 되는 거야. 아 전체를 다 3개로 건물주가 되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도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그쵸, 저는 조금 네. 들더라고요. 가능하죠. 그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파주거 같은 경우도 그중에 3개를 받았는데 나올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물건이니까. 네 맞아요. 네. 모니터링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들은 저는 항상 열어놓고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관리업체 같은 경우에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아는 동생 중에 방충망 같은 거 수리했던 거 하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좀 그런 것도 관리하는 거 업체나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엮어서 사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그리고 들더라고요. 교육생분 중에 빌라 관리해주는 업체 사장님이 한번 왔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업종 좀 괜찮아요? 이러면 보통은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이거든. 괜찮다는 사장님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내 생각에 네. 처음에 영업하는 것만 뚫어놓으면은 유지관리하는 데는 힘이 많이 안 되는 사실 느낌이 좀 때 들더라고요. 뭐 용역 같은 거 좀 써가지고 그렇지. 청소만 한 번씩 해주면은 근데 나중에 하시게 되면 얘기해줘요. 부탁 좀 하게. 아내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불편한 단어를 제가 좀 써가지고 선생님의 이 깊숙한 불편함을 흔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내분도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종목으로도 많이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또 들어서 그때는 잘 모르고 불안함이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하지 않았나. 그럼 그 불안함이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좀 커졌다라고 했던 시기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네, 올라갔을 부동산 때. 가격이 요동치면서 저희가 처음 이제 신혼집 구하고 두 번째 집을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들어가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서 저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이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대출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저희는 이제 그때 월세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입장이다 보니까 전세가로만 알아보니까 너무 불가능한 그 정도이더라고요. 감당이 좀 하기 네, 어려운. 네. 저희가 가진 돈의 수준에 맞춰서는 임대 아파트를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저희 아이가 생기면서 임대 아파트가 기적적으로 됐고 조건이 잘 맞았나 봐요. 네, 정말 딱 기적적으로 됐고요. 되기까지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불안했거든요. 처음에 있던 데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곳이었는데 네. 거기도 전세가가 2년 있는 사이에 되게 많이 올랐고 이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은 정말 쳐다도 못 볼 정도였고 새 아파트 이런 것도 네, 아니고 네, 오래된 네. 아파트도 네, 그 주변에 뭐 아파트를 다 봤을 때 임대 아파트가 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었고 아 그럼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결혼하시고 나서도 네네. 네. 오피스텔 거주하고
하고 왜 그 전에는 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거주할지 그게 부담스러워서였을까? 아니면 굳이 사야 되나? 그런 생각에 좀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청약을 내가 당첨이 돼야지 그때는 정말 지식이 아예 없었고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네. 저는 부담이 됐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둔 돈이나 이제 지금도 거의 이제 그때 막 일을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이제 또 부모님들한테 더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2013년도 결혼했는데 그때 또 이제 막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럴 때여서 그래서 그때 부동산 끝났다 이런 네, 얘기 많이 그래서 나왔죠. 청약을 뭐 받느니 막 대출받아 집을 사느니 이런 거는 그때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때 좀 여력이 없었다. 여력도 없었고 예, 생각도 그렇게 없었고 근데 그렇게 임차인으로 살고 계시다가 집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감이 좀 생겼나 봐요. 네, 불안함이 생겼고 임대 아파트 살면서도 중간에 제 주변에 있던 이제 동네 언니들이 아파트 분양해서 청약 넣어서 당첨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디에 너도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저희 신랑이 너무 바빴고 네. 주말 부부도 많이 했었고 저희는 지방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일하면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예, 계셨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약간 청원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현재 회사가 소속이 아니었고 한국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근무 환경 같은 것도 좀 열악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더 그때는 더 컸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주말 부부하고 네. 그러셨으니까 또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위안을 얻었을 건데 떨어져 있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신랑이 얘기했지만 같이 수업 듣는 게 정말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각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공부한 게 각자 없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그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신랑이 뭔가 얘기해도 제가 안 받아들였고 거기서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건 또 신랑이 아니라고 맞네. 얘기를 하고 뭔가 그것도 투자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네. 그리고 완전 T거든요. 저는 완전 F고 이게 뭔가 말을 하면 싸움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랑은 팩트를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해 먼저 공감을 못 얻으니까 이제 저는 또 서운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고 그때 상황이 따로 고민을 할 때 네, 어떻게 맞아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네, 관심은 고민했을 되게 때 둘 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절박함도 있었고 그래서 아내분이 결정한 방향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했던 거예요? 투자를 좀 하셨다고. 네, 저도 이렇게 될 거라는 아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한데 딱 봤을 때는 이 선생님도 명문대에 나오신 분인데 좀 바보 같은 네. 심지어 그러니까- 석사입니다, 석사. 대학원 졸업하고 네. 임용을 해서 이제 되게 빠르게 교직이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번도 고생을 하고 목표를 이룬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쪽도 보시다 보니까 5년, 6년 막 하시는 분들이 꽤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거의 한 대학도, 첫 번만에 대학원도 나가도, 임용고시도 다 아. 진짜 프리패스처럼 딱딱딱 된 경우여서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외모와 다르게 순탄하게 왔군요. 네. 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자기 확신이 바보죠.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생각을 했을 때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라는 좀 오만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교직에서 만난 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시작을 하다 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뢰감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선별되신 분들이 온다는 네. 선입관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이제 제 또래 사람이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높은 연배 선배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인성이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좀 안정적이고 어느 맞아요, 정도는 좀 따라갈 법한 분들이셨거든요. 둘째 가졌을 때 이제 제 주변에 친한 친구가 남편이 되게 그런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예. 신속하게 탁탁탁 삶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제가 눈으로 봤어요. 또. 근데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확 앞질러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박탈감 같은 것도 들 수 네, 있을 제가 것 이제 좀 같아요. 되게 뭔가 생각을 잘 하고 판단을 잘 해서 내가 되게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확 들고 비교가 단적으로 딱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차이가 확 나니까 삶에서 누리는 여유나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났고 그런 집 가격이나 이런 게 이제 제 집이 없다 보니까 불안함도 있어서 이대로 내가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을 짜서 봤을 때 약간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감과 네.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남편도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좀 떨어져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같은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이가 연배가 꽤 있으셔서 부모님 또래였거든요. 약간 어른들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있어서 어릴 때도 그럼요. 할머니랑 살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잘못되게 나한테 말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 1도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럴 것 같아요. 또 선생님 계시는 곳에 있는 집단 안에서 만난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기가 좀 뭔가 있을 것 신분이 같아요. 딱 확실한 네. 사람들이라고 맞네요. 생각을 했고 나쁘게 뭔가를 하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음. 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접근하신 그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너무 나중에 알게 됐고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불순한 의도로 저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건 전 너무 나중에 알았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교사가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을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할까 이렇게 좀 약간 감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쉽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리고 돈 빌려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한다 그게 아니었구나. 네네 처음에는 그냥 차용이었구나. 그건 것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작업을 좀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치셨더라고요. 막 또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네. 선물도 주고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또 갚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분이 신뢰를 쌓기 위해. 그분이 하는 패턴 수단이 3차까지는 갚고 4차부터 이제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정도까지 갚으면 이제 제가 마음을 놓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갚으면서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안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게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 또 있어요. 투자를 이제 하라고 했던 게 유도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차용증에서 돈 빌린 케이스 있고 다른 분은 이제 그분 소개로 해서 어떤 코인 같은 것들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 대신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 원금도 상환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서 그거를 매달 지급해주는 식으로. 그것도 2번까지는 이자를 주고 3번부터는 또 이자를 안 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금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없다고 하고 자기가 조금씩 더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돈을 액수를 줄여가다가 안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얘기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줄 리가 없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맨날 얼굴 보는 건 네, 아니에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서 되게 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출근해서 나는 이제 피말려 그러니까. 죽겠는데 저 얘기 좀 해요 이러면은 수업이 딱 쌩 가버리고 막 이러면서 야. 전화도 안 받고 대단하다 그 사람도. 네. 그러니까 완전 프로였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사셨던 건데 그 일 이후로 편견이 또 생겨버리기도 했는데 그냥 그럴 수밖에 그분들은 없을 것 이제 같아요.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시니까 어디를 가시더라도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거라 그것까지 깊게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진짜 순수하게 도와드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는데 좀 당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근로소득만 갖고 살아가면은 정말 나중에 힘들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했고 뭐 온라인으로도 경매 강의 다른 것도 들어보고 네. 다른 공부도 또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부는 했었거든요. 선생님 수업으로 결정을 했던 게 선생님 책을 보고 제가 딱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신랑이 제시했을 때 제가 이거 들어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딱 오케이 말을 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제시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이었죠. 피해 금액이요?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차용과 차용과 투자. 이제 투자 그 건유가 있었어요. 차용한 거는 500만 원이었나? 받았어. 나중에 이제 공증 막 받게 하고 뭐 해서 그건 받아냈고 원금만 이렇게 8,000 처음에 얼마? 8,000 근데 사실 이거 저한테 말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8,000 투자금 한 게 그걸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문자가 딱 왔는데 대출이자가 나간다고 그게 딱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출근하니까 막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한 상태
계셨었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공증 쓰게 하고 뭐 하고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처음에 몇 번 빼고는 못 받아서 그래도 한 6, 7천만 원 정도는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죠.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마 선생님 수업할 때 그 집을 얘기했을 거예요. 기존 세입자 나가고 구했어요. 직거래 하게 됐는데 자기 사업장을 오래요. 별로 멀지 않아서 어차피 나는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제주도에도 체인점을 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일주일 만에 들어온대요. 그럼 또 나는 좋잖아요. 근데 뭐 인테리어 때문에 또 써가지고 보증금을 또 절반밖에 못 주는데 괜찮냐? 근데 난 눈으로 또 본 게 있으니까 차 월세 올라가면은 뭐 그 동안은 내가 5만 원 더 주겠대요. 네. 그럼 나야 땡큐지. 첫 달 월세는 바로 잘 냈어. 두 번째 할 때는 한 반 주고 세 번째 할 때 막 10만 원 닭달 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10만 원씩 또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끝나고 갈 거거든요. 오늘 또 약속한 날이었는데 어제까지 근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만 돈을 넣어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입금이 안 된 거야. 약속을 정말 많이 오겠어요. 나는 진짜 살다가 내 채무자랑 명도하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아니야. 보통 한 3-4번 정도 미루면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니까 5-6번째 웬만하면 지키거든. 그분이 제가 신뢰를 가게끔 했던 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옷차림이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상가 건물이 있다, 토지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이 되게 해요. 사람을 현혹시켜요. 갑자기 선생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네, 되는 그러니까 거시고. 그 불안한 제 마음을 내가 더 불안해졌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분들 특성이 그래요. 나 있는데 불안하지 마. 나 있어. 근데 내가 주긴 줄 건데 내가 조금 나중에 주는 것 뿐이야. 약간 이런 너무 피가 마른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정말 끝도 없이 하고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정말 그때 이래서 사람이 휘말려 죽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편한 게 뭐 이렇게 월세를 놓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채무 금액 물어보셨죠.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려면 그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맞아. 그냥 삶의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상금 털어서 용돈 모은 거 털어서 신용조사 그것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 뒷조사 막 진짜 그런 것도 하고 막 했는데 내가 발목을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계속 기억을 하고 그걸 복귀하고 내가 얼마를 손해봤지, 내가 얼마에 사기를 당했지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저 손 떼라고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집착을 하고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진 않는데 문자 남겨놓고 제 스타일하고 신랑 스타일이 또 다른 게 저는 이렇게 해결이 될 때까지 진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이 일 다른 게 손이 안 잡히는 스타일이에요.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한 게 깨져야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데 이 집에서도 약간 그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맞춰서 저는 애초에 안 된다고 그거는 생각을 하고 해결 안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해보자 방향이고 여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집도 가격 높여서 좀 내보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싫다고. 좀 신랑은 융통성 있고 마인드가 저는 5만 원이라도 더 많이 벌고 조금 하는 게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랑은 사람의 일이니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덕을 끼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비 줄 때부터 보통 그렇게 못 줘요? 네. 그리고 신랑이 작가님의 마인드를 얘기를 하면서 조급하게 막 이렇게 수익률 막 이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덕을 끼치고 하면서 그게 언젠가 나한테 다 돌아온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자꾸 저를 정화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조금 같이 신랑이 말할 때 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해도 제가 그대로 하게끔은 안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개 이제 물건이 쌓이다 보면 더 그러겠지만 저희가 항상 최고의 조건만을 다 딱딱딱 골라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조건이 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조건인 것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무리해서 또 내가 또 만약에 좋은 조건을 맞추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갭투자했던 분들이 약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게 좋은 가격 받아가지고 작은 갭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역전세 맞으면 더 크게 와버리잖아요. 야.
그래서 좋네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에서 하나하나를 좋은 가격에 내놓고 뭐 하려는 것보다는 또 제가 이 좋은 가격을 맞추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거나 계약이 뭐 했을 때 결국 또 그걸 맞추면 더 노력이 더 들어갈 거고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거고 저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배우네요. 네. 공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성향을 따지자면 난 선생님 쪽에 아내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난 너무나 공감돼요. 살기 위해 지워야 돼요. 네. 하나 큰 부분을 얘기한 거지 방금 40개 거의 다 되는 집을 다 그 재고 있어봐요. 맞아요. 죽어요? 내가 숨 쉬고 있을까? 지워야 돼.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노력은 사실 하는 게 너무 큰 손해는 당연히 줄이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게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일회성 비용으로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덕을 베푼 거다. 나중에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 100만 원 없어도 괜찮으니까. 네. 8천만 원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진짜 그래서 그 파주 2호, 3호 집을 신랑이 혼자 가서 그분들 만나고 했거든요. 계약하고. 근데 보증금도 안 받고 뭐 그분의 편의를 다 이렇게 봐줘서 진짜 보통 못 그러니까 그래요. 네 사정을 다 듣고 와서 그분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이거 맞춰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약간 속으로 좀 황당한 거예요. 그 교육생분이 얼마 가격에 맞춘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그럼 차이가 바로 나니까 나갔잖아. 네 그것도 그리고 제가 또 바로 소개시켜주는 분야에서 해가지고 하시고 막 네, 하는데 그런데 야,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이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약간 진짜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텐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정말 그분은 길바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믿자. 우리는 사람이 사는 집을 다루는 맞아요. 거잖아요. 주체가 이제 사람이 사는 거고 계속 우리는 그런 일을 물려가고 할 건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걸러가면서 그냥 수익률만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힘들다는 사람 그냥 내쫓고 철면피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퍼주겠다 그런 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으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 상황 넘기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 제가 그렇게 드렸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자 빼도 사실은 플러스긴 하니까 그분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정보를 많이 주세요. 거기서 이제 또 마당바리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빌라 상황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나중에 저 그분은 뭐 되면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도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베푼 만큼도 나중에 또 그런 게 오고 1호기 같은 경우는 명도하면서 이사비로 좀 많이 지출이 됐지만 사실 지금 2, 3, 4, 5 같은 경우는 명도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도 싼데 잘 찾으셔가지고. 네, 제가 뭐 결정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막 더 이득 보려고 아득바득 하기보다는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빨리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이 수렴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살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분포적으로 보면은 큰 일이나 중대한 그런 이벤트 같은 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분포를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일은 한 번 정도 일어나고 다 자잘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분포가 생기는 게 이 세상에 더 많다고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으로 저는 바라보고 또 제가 그거를 이제 소화시켰을 때 앞으로 더 쉬운 일들만 있겠죠. 선생님 불편한 경험하셨던 거를 공개하게 질문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했는데 저는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집도 생긴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들고 정말 큰 돈이긴 한데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길게 보고 인생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가벼운 돈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의 손해 덕분에 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랑 인생의 경험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는데 중간에 잠깐 넘어지고 찰과성 정도의 상처라면 오히려 내 피부와 건강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었을까 저 라는 생각도 아내한테도 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아이가 나오고 떨어질 거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사이도 가까워지고 좀 단단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또 이제 선생님과 뭐 인연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받아들이냐는 또 그게 우리한테 달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세입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나한테 근데 그분은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청구하도록 네. 작가님 책 보고 이제 와이프가 밑줄 끄면서 아. 해가지고 제가 봤을 그거를 3학년 그 모의고사 네. 감독 들어가서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완전 몰입해서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방향성은 이제 이런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와이프도 같이 이거를 하게 해야 되겠다. 같이 이해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보고 가게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투자긴 한데 그렇죠. 처음 했던 얘기가 굳이 뭐 둘이 들으시냐 혼자 해서 알려주면 되지. 적은 돈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목돈이니까. 저는 이제 경매 공부도 조금 기억이 했었고 나요. 또 그만한 또 같이 했고 또 아유, 네. 고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많이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또 어떻게 언제 또 그런 수업을 듣고 같은 맞네. 공감대를 쌓은 다음에 또 이걸 하겠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한테도 같이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선생 역할로 만난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집 찾아오니까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렸는데 갑자기 해가 뜨고 하늘이 있네요. 밝아지는 것 같네요. 우리의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수익률도 공개해 주시고 불편한 얘기까지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두 분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던 마음을 치료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값진 교훈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는 게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정대훈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혼자만 하고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아예 그냥 그래서 막 더 조급해하시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하는데 왜 결과 안 나오냐 막 이러신 것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